오늘은 좀 이렇게 색다른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요?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 조사나 네. 법원 재판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아유, 많이 다녔죠. 갈 때 어떤 차림으로 가십니까? 저는 검사한테 갈 때는 가능한 한 가장 건방지게 갑니다.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이 철제 의자에 누구를 앉히잖아요. 그럼 너는 피의자야, 너는 범죄자야 하면서 엄청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인권이라는 건 아예 생각할 수도 없이 막 밟아버리기도 해요.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막 그렇죠. 때리기도 하고 벽 보고 서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검찰청에 끌려갔을 때는 무섭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판을 간다, 내 죄가 달라질 거니까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슬펐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었지만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고 이거 고쳐도 될까요? 근데 그래서 고압적으로 나오고 이 검사는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기자한테도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할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검사한테는 부당한 정치 검사한테는 단호히 맞서겠다 하면서 건방지게 갑니다. 슬리퍼 신고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입고 갑니다. 가서 네. 저는 시집 읽고 막 그랬어요. 아니, 예전에 선배책 보면 주변에 워낙 아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여성 연예인들이 예를 들면 검찰에 가야 되는데 좀 어떤 차림으로 가야 되냐 물어보면 많이 전화 조언도 많이 해줬다고 하던데 많이 보니까. 했죠. 네. 네. 아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울 때는 힘이 됩니다. 아니,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아무튼 검사한테는 건방지게, 근데 판사님한테는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맵니다. 넥타이 법대 앞에는 딱 해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갈등, 모든 문제가 법원의 판결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신뢰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판사님들이 더 이상하니까 아이고 무서워요. 판사님한테도 그렇게 대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판결로 내가 불리하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끝나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윤석열 내란 수계를 바로 풀어줘 버리는데 어떻게 이걸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대선판에 전원합의체 막 와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전례 없어요. 역사적인 속도로 전원합의체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조의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회의 근간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거 네.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한테는 건방지게, 근데 법원에는 공손하게. 저는 그 기조를 계속 아니, 그 유지합니다. 선배가 이제 김어준 공장장과 같이 재판 받으실 때 네. 국민참여 재판 했잖아요. 사진 많이 나오지. 아니, 근데 우리 김어준 총수님의 차림은 청색 체크무늬 자켓? 네. 첫 재판은 너무 화려했던 것 같은데. 그 인간이 좀 그런 데에서 좀 떨어져. 자기는 사실은요, 법원 갈 때는 둘이 항상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갑니다. 네. 저는 이렇게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자꾸 바꾸는데 김어준은 자꾸 체크무늬, 청색 이렇게 막 바꿔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주진우 옷 잘 입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배를 어떻게 할 거야, 그 배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은 자기가 잘 입었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예.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적을 했어. 체크 말고 단색으로 입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단색 입고. 단정하게 입고 임했던 것이고, 그리고 천하의 주진우 선배도 검사 앞에서는 눈을 부라리지만 네. 판사한테는 사랑의 눈빛을 좀 보낸다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재판받는 법에, 제가 재판을 하도 많이 받다가 누구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책을 썼어요. 사법팔극에. 저도 봤죠. 네. 그렇죠. 괜찮은 책이야. 좋은 책이에요. 교도소에서 네. 베스트셀러 1위여서 그러니까, 네. 팬레터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당한 권력에는 맞서야지만 법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선을 넘어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국민들의
뭐라고 해야 하나 국민들의 그 열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 생각을 판사님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판사님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 대법원장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근무 시간에 노래방 가고 7080에서 어린아이들하고 놀고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혼납니다. 아니, 바로 뭐 크게 징계받을 것 판사님도 같은데요. 혼나야지. 그리고 쇼핑하고 싶지. 누구나 하고 싶은데 90% 세일로 톰브라운 사 입고 싶으면 누구나 사 입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판사님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이지 너무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네. 특별히 대법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네. 원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요즘 안 그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되고 그쪽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수사 역할을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법원의 문제로 돌아오면은 결국은 법원까지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선배는 또 이제 판사들도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아유, 재판사들이 많아. 근데 대법원에도 네. 있고 헌재에도 있고 제가 재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아니 근본적으로 네. 판사들은 우리 국민들 네. 대중을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사건이 심각하고 뭐 국가적으로 중대사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법원 판사들은 자기 판결에 대해서 누가 알갈바하는 걸 매우 좀 싫어합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기현의 윤석열 구속 취소, 그 다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폭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한다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맞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욕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인 회동은 사실이 아닌데 근거 없이 가짜 뉴스로 대법원 그리고 대법관을 이렇게 모욕 주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중도적이고 생각이 있는 판사들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하나 화가 났고 판사들이 좀 똘똘 뭉쳐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 민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야, 지기현 이건 이상하잖아. 대법 이상하잖아. 그걸 설명하다보다는 이게 정치 공세에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이 법원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모든 갈등이 끝나야 된다. 그런데 신뢰받던 법원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러는지, 왜 지기현한테 해명하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좀 하나 있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지기현이 술접대를 받았는데 170만 원 술접대를 받았는데 그걸 또 나노기술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형사처벌의 문제죠. 또 굳이 따지더라도. 그렇게 술 먹고 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회사에서도 기자들도 안 먹어요. 우리들도 안 그런데 판사들은 아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훨씬 더 그래야 그렇죠. 되는 엄격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법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히 처벌해야죠. 그리고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빼야 되는데 절대 안 빼고 계속해서 폭주기관차처럼 자기 스케줄대로만 이렇게 갑니다. 휴가는 다녀오면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이게 우려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국감통해서 이제 판사들의 비위도 좀 전해지는데 그 제주지법의 사례처럼 업무 시간에 노래방 가고 애기 만나러 가고 나 참 아니 그런 일들이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면 법원은 굉장히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먼저 나서서 감찰하고 징계하고 옷을 벗게 해야 되는데 법원 문제를 절대 풀지 못했어요. 지기현에 대해서 우리가 구경하고 저하고 둘이 가면 윤리 심판이든 감찰이든 이틀 만에 다 끝낼 거예요. 그 당사자들 다 불러서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 그리고 쇼핑 판사 이런 걸 해결하는 걸 좌정 능력이 없구나. 판사는 판사에 대해서 전혀
전혀 뭐 벌하거나 제기된 해결을 문제를 못하는구나.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 개혁안이라는 건 돌출이 된 건데, 저는 가장 이제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우리가 늘상 판사들 만나보면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호소하잖아요. 판사 늘려달라고 하죠. 근데 왜 그 늘리는 거는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 늘려달라고 하고 판사 늘려줄게 그러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대법관들이 처리하는 재판이 이만큼 너무 많아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몇 년 만에 하나씩 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법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그 논의 그리고 그 고민이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법개혁 얘기 나오니까 판사들이 기분 나쁘다. 아니요, 그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금 흔들렸다,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 1차적인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에 있다는 거를 먼저 아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검찰과 법원이 혹시나 이 콤비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 12.3 그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것을 다 극복했다고 믿었는데, 아니 갈 길이 먼 종국적인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출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특검은 특단의 대책이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가 미진했고 검찰 수사로 밝혀지지 못해서 특검까지 간 건데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면 이 많은 문제들이 많은 사건들이 역사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들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고 그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특검 사건이 많아요. 너무 많죠 지금. 아니 프랑스인지 어딘지 프랑스였지. 프랑스 대사관에 직접 연락해가지고 걔 의전을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근데 초월이죠 진짜. 그런 예. 것까지 좀 따지지 말고 크고 중요한 문제부터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특검이 뭐 아직 12월까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사라는 게 처음에 그 기세로 한 달 정도 2달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기소를 위해서. 그래서 막바지인데 조금 마지막까지 소명 의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쭤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특검법을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은 통과가 돼 있고 새로운 수사기관 아직 조직되기 전인데, 그 상간에 어쨌든 김건희에 관련된 의혹은 또 산더미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해소를 하고 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선배의 생각에는 어디서 어떻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보통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찰로 넘기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예. 근데 검찰이 지금껏 봐주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네. 지금 자기네들이 봐주던 사건을 관봉 띠지 보세요. 구교용하고 나하고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띠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죠. 그걸 네. 우리가 계속 애지중지하고 일단 비닐봉지에 관봉띠가 이게 왔어요. 이 관봉띠를 봤다. 압수수색을 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가 김모 검사입니다. 어떻게 지휘해야 되냐면, 이야 만지지도 마. 그렇지. 그대로 떠와. 장갑 끼고 떠와가지고 국가수에 맞춰서 지문부터 뜰 거예요. 그리고 그 관봉띠지를 잘 가지고 이건 어디에서 왔는지 한국은행에 보내고 은행에 보낼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 후에 세야봐라 뭐라 하지, 가지고 와가지고 저기다 던져주고 뭐 아니요 그렇게 못해. 애지중 우리는 아마 그 취재하다가 그걸 발견했으면 그 베개 옆에다 두고 잤을 거예요. 그러니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지. 네. 그게 중요한데 나갈 때까지는 보도할 때까지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걸 안 해놓고 이게 고의가 없었다. 뭐 잘못은 맞지만 실수였다. 그 어떤 검사는 그 사실을 은폐한 채 몇 달 있다가 자기가 가버렸어요. 다른 데로 종군 갔잖아요. 맞아요. 인사이동 가서.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 승진까지 했어요. 중앙지검에 왔어. 승진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수사를 잘못해서 특검이 왔는데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시 수사할 네.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그냥 흐지부지 사라질 겁니다. 끝으로 이제 선배가 늘 오시면은 다음 취재를 어떤 과업을 준비 중인가 여쭙는데 오늘은 좀 약간 좁혀가지고 특검이 네, 이렇게 수사 엉터리로 하면 네. 내가 이것까지 공개할 거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도 많은 거를 굴리고 있어가지고, 예, 그거 할게요. 특검이 아니, 이것까지 내가 고기현 기자가 하라는데 특검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네. 특검이 왜 수사를 안 했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엿바꿔 먹었는지 어떻게 그 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자를 위해서 어떻게 죄를 가려줬는지 여기에 돈과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거를 제가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전에 조금 들은 게 있는데요. 특검은 제대로 하는 게 사는 유일한 방법임을 신상에 유리할 거예요. 신상에 유리한 방법임을 몸소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름 막 네. 계속 부를 겁니다. 이름 부르고요. 네. 어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계속 부를 겁니다. 추석 부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제 변호사가 맨날 좀 그만하세요. 걸려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명예 못 살지도 몰라. 또 잡혀갈지도 몰라. 지금 한 20년째 이런데 그러면 잡혀가면 열심히 취재하다가 잡혀갔나 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